1. 서울. 작은 삶을 운전하던 한 남자.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서울의 골목을 누비며 택시를 몰았고, 늦은 밤 혼자 사는 어린 딸을 키우며 비대 허덕였다. 모든 것이 빡빡했고,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삶.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듯 살아갔다. 정치에도, 사회에도 관심이 없었다. 뉴스보다 손님의 행선지가 중요했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에게 중요한 건 딸의 학원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다. 한 외국인의 기묘한 행선지. 외국인이 택시에 올라탔다. 입에선 어눌한 한국어가 흘렀고, 목적지는 광주였다. 요즘 광주가 이상하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이 제시한 거금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곧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따지지 않았다. 누가 총을 들고 있든, 누가 외신 기자든, 그에겐 돈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군인들이 길목마다 막아서고, 도시의 공기는 숨막혔으며,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울고 있었다. 3. 광주. 그곳의 진실을 본 순간, 도시에 들어서자 그는 충격을 받는다. 거리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한낮의 도시는 거대한 무력 아래 조용했고, 밤이 되자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와 함께한 외국인은 기자였다. 전 세계에 이 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왔다. 택시 운전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남의 일에 이토록 애쓰는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도 점점 달라졌다. 그는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 4.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마음. 광주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학생들과 시민들,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이들, 무력에 맞서는 용기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었다. 말이 아닌 눈빛과 행동으로, 비명과 피로써 알려주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었다. 카메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기자의 영상 테이프를 숨기며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떠나는 길, 다시 군의 봉쇄선을 넘기 위해 마지막 속도를 올릴 때, 그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5. 침묵보다 진실을. 서울로 돌아온 후, 그는 모든 것을 삼켰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딸에게도,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그가 본 진실은 감춰졌다. 그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다. 변한 것 없이 골목을 돌고, 손님을 태우고 또 내려주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한 도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늘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6.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름들. 기자는 무사히 영상 보도를 마쳤고, 세상은 조금씩 진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익힌 영웅으로 광주의 골목 어딘가를 마음속으로 달리는 작은 영혼으로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기자는 다시 한국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운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한 도시의 진실을 함께 나눈 작은 인연을 기억하고 싶다. 7. 그는 단지 택시를 몰았을 뿐이다. 그는 거창한 이념도 없었다. 누굴 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태우고 약속한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것뿐이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위가 한 도시의 진실을 드러내게 했고 한 나라의 어둠을 찢어내는 빛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몰랐지만 그의 핸들 위엔 역사가 실려 있었다. 그가 밟은 페달 위엔 사람들의 눈물이, 그가 내린 브레이크엔 수많은 희생의 이름이 얹어 있었다. 1. 침묵의 시대, 우연히 불려나간 사람. 택시 운전사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의 선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김만섭은 특별한 사명도 정치적 신념도 없었다. 그저 택시 한 대를 몰며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던 사람. 그는 길을 달리며 살아왔고 현실에 발을 붙인 채 세상엔 별로 기대하지 않으며 살았다. 그러나 어떤 날 그에게 주어진 한 외국 손님이 그를 광주로 이끈다. 그곳은 한창 폭풍의 눈이었다. 여기서 이 영화는 질문을 던진다. 세상은 과연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만 바뀌는가? 아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진실을 향한 길은 때때로 무관심했던 평범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2. 나 하나쯤이야의 껍질이 깨지는 순간. 영화 초반의 만섭은 전형적인 내 일만 챙기는 소시민이다. 광주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다. 뉴스에서 나오는 군부 통제, 대학가 시위 따위는 그에겐 내 일이 아니다. 그가 택시를 몰며 을조리는 말은 이렇다. 정치 같은 거 몰라요. 돈 벌어야 해요. 그 말은 현실에 눌린 수많은 시민들의 속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는 이 무심한 인물에게 점점 공감의 균열을 낸다. 그가 처음 본 것은 광주의 바리케이드였다. 그 다음은 거리의 정적. 그리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엎드려 있던 시민들. 그는 점점 말을 잃는다. 그의 눈은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3. 사람을 본다는 것. 택시 운전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가 만난 광주의 시민들.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 밥을 건네는 아주머니. 손잡고 도망가는 학생들. 일은 모두 한순간의 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이다. 만섭은 이들과 만나며 기사라는 직업을 넘어 진짜 인간의 마음을 배워간다. 그가 울컥하며 고개를 돌릴 때 그건 죄책감이 아닌 사람됨이다. 그가 다시 핸들을 잡고 목숨을 걸며 광주를 빠져나올 때 그는 단지 손님을 태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4.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짓의 역사. 이 영화는 폭력이 무엇인지 묻는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 처절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따라오는 침묵과 왜곡이다. 광주의 진실은 차단되고 사람들의 외침은 필터링된다. 진실은 장벽에 갇히고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말한다. 영화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을 가리는 힘은 폭력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리하여 외신 기자와 만섭이 함께하는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